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광양 짚라인 설치가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2021년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서류 문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안전검사와 위탁업체 선정 등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포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짚라인 탑승대입니다. 이순신 대교 넘어 여수부터 하동과 남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덕산에서 출발해 섬진강을 가로질러 배알도까지 이어지는 짚라인은 오는 11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 898m, 높이 80m로 최대 시속은 70km에 이릅니다. 2019년에 착공한 짚라인 공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서류 문제에 따른 계약 해지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고 다시 새 업체를 찾아 설치를 완료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망들 전체를 봐서는 낫겠죠. 괜찮겠지. 아무래도 또 짚라인이 그거 되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섬진강을 주축으로 한 광양시의 관광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배알도 야간 경관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짚라인 도착지 주변으로 100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까지 4,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과 쉼 그리고 인문이 함께하는 섬진강권 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중심지로. 광양시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위탁사 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가 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동 성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최첨단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여수시가 위탁 운영하는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최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간병로봇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착용형 로봇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복지관 아동 6명과 성인 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대학병원에서 주로 활용되는 로봇 재활훈련을 도입한 것은 전남 권역에서는 최초라며 재활치료 기반 확충과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한 명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였는데요. 사고 현장에 가보니 학생들이 다닐 보행길이 없어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져 있고 인근에는 통학버스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로에서 넘어진 한 중학생이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생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아이들 등굣길엔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이렇게 한쪽 차선을 막아두는데요. 하굣길엔 이마저도 없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도로는 중고등학교의 사잇길로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교문으로 통하고 인근 마을로 이어져 있어 통행량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통학버스가 스쳐 지나가면 학생들도 무섭습니다. 다 같이 갈 때도 야 조심해 하면서 이제 뛰어가는 학생보다는 걸어가도 엉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도 개설을 요구해온 학부모들은 사고까지 발생하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등하굣길에 선생님이나 학생 선도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 라바콘을 설치를 해서 한 차선을 거의 막다시피 해서 애들 등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정말 임시방편인 거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토대로 여수시의 인도 개설을 요청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학교는 부지도 양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의 부지를 여수시에 일정 부분 양여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학교가 인접한 도로인 만큼 통학로는 가장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인가해 줄 때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행로를 안 만들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 도교육청이 나서가지고 여수시는 물리적으로 인도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도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여수시가 사도와 추도 공룡 발자국 유적지를 중심으로 돌산, 남면, 화정면 도서 지역에 대한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문헌 자료와 지질공원 지질자원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20곳의 지질 명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여부와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의 지질공원 운영 사례도 분석해 이번 용역 결과와 함께 여수시 해양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시내 한 야산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으로 변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땅 주인이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개발한 데다 시 소유 산지까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목포의 한 야산. 산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뜯긴 듯 뻥 뚫려 있습니다. 2,900여 제곱미터 땅이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토사와 암벽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네 야산을 지난달부터 누군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자연환경 훼손하고 낭비만 여기다 이렇게 해도 공력 축적 쌓이면 안 무너지겠냐 말이야. 알고 보니 해당 공사를 벌인 건 지난달 이 땅을 사들인 땅 주인. 농사를 짓기 위해 벌목하고 토지를 가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도 알고 이제 그런 생각 별로 없이 농기니까 내가 밭을 익으려고 한 게 높은 게 좀 긁었어요. 묵은 밭을 정리해서 밭으로만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해당 땅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등록된 필지로 현행법상 농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밟으며 사고와 난개발을 막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 주인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 자기 땅에서 공사하기 위해 그 진입로에 있는 목포시 소유 임야까지 훼손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이후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 자체도 국토법을 위반한 겁니다. 9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땅 주인 역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고흥군의회가 해창만 간척지 경장민들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8월 말까지 토지 현황 파악과 실경작자 의견 청취, 임대농지 매각 추진 협의,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지급 방안 모색 등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창만 간척지는 농지 매각과 소유권 이전, 직불금 등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군의회 특위가 수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 옛 맛 복원을 위해 지역 음식 요리법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광양 옛맛 음식의 발굴 복원과 함께 요리법의 기록물화와 요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광양의 옛 맛을 기억하시나요란 주제로 1인당 2건 이내의 음식 요리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역 음식에 대한 홍보와 시식 부스,
요리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광양 옛 맛의 전통을 살려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을 앞두고 행사의 부제인 올텐가와 연계한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를 진행합니다. 올 콘텐츠 가든을 뜻하는 올텐가 행사의 시작인 이번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예비 애니메이터로서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벤트로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전국의 17세에서 25세인 개인이나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막식과 유명 인사 토크 콘서트, 비즈니스 마켓, IP 활용 전시 팝업, 야외 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기후 대응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1개 환경단체들은 어제 순천에서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 건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폭력이라며 수몰 예상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신규 댐 건설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